공중 화장실에서 손에 물기를 닦겠다고 필요 이상의 휴지를 돌돌 풀어서 쓱 닦고 버리는 사람을 종종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치는 아주 흔한 장면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조금 위험한 신호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공중도덕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사소한 장면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공중 화장실에서만 벌어지지 않죠. 카페에서 트레이를 그대로 두고 가는 순간, 식당에서 직원에게 말을 던지는 태도, 숙박업소에서 비품을 다루는 방식까지 우리는 이런 사소한 장면을 그 사람의 다정한 말투나 표정 혹은 순간적인 호감 때문에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먼저 얘기한 공중 화장실부터 이야기해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공간입니다. 내 개인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아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개인의 공간을 빌린다는 느낌도 적습니다. 관리자는 보이지 않고 다음 사용자는 얼굴 없는 타인입니다. 즉 감시도 없고 책임도 흐릿한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서는 사람이 보여주기용 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연출된 매너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나 편리성이 더해질수록 그 기준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관계를 손해보고 있는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나 서비스 공간에서는 소모품이나 비품을 함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 손해감을 상쇄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손해보지 않았다고 느끼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용 물품을 함부로 쓰는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기 것에는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차의 흠집에는 민감하고 자기 집에서는 휴지를 한 장씩 접었으며 자기 물건과 자기 공간은 깔끔하게 관리하죠. 하지만 공용 공간이 되는 순간 태도는 달라집니다. 공용 휴지, 공용 물티슈, 공용 공간에서는 막 쓰고 대충 쓰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손해의식은 관계로도 이동합니다.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공용 물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준이 비즈니스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던 한 고민글이 있었습니다. 모텔만 가면 비품을 억지로라도 낭비해야 본전을 뽑는다고 인식하는 남자친구에 관한 고민이었죠. 에어컨을 계절과 상관없이 최저 온도로 틀어두고 필요 이상으로 수건과 비품을 사용하며 셀프바에 있는 음식과 음료를 과도하게 가져와 먹지도 않고 쌓아두거나 버립니다. 누군가는 돈 냈으니까 쓰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행동의 핵심은 절약도 합리성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불한 값에 맞는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손해보고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전이라는 명목으로 낭비를 통해 그 감정을 상쇄하려 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고 구조에서는 함께 쓰는 것, 같이 부담하는 것, 관계를 위해 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계산은 자기 기준에서 먼저 시작되고 상대는 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인 앞에서조차 부끄러움 대신 합리화를 선택하고 배려 대신 효율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공공장소에서만 나타나는 일회성 태도가 아닙니다. 결국 일상으로, 관계로, 갈등 상황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돈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연인이 건네는 마음 역시 이들에게는 종종 손해의 영역으로 인식됩니다. 상대가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해주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자신의 마음을 쓰는 순간에는 유독 계산이 개입되는 것이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의미보단 비용이 먼저 떠오르고 상대가 받아도 될 배려 역시 손해로 환산합니다. 주고받는 마음에조차 득과 실이 매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이 연애 초반부터 유난히 과한 선물과 배려를 보이고 있다면 그 친절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정산됩니다. 그 대가는 다양하겠죠. 같은 수준의 보답을 요구하기도 할 테고 관계를 통제하려 들거나 상대를 낮춰보며 우위에 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내 것을 크게 보고 남의 것은 작게 봅니다. 이들은 일종의 요술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안경을 쓰면 자기 손해는 과장되고 타인의 불편과 손해는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 예민한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쓴다.
당장은 이 화살이 나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을 수 있죠. 어느 순간 연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주변인이 될 수도 있으며 이름 없는 타인일 때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화살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가까운 관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자기 기준을 숨기지 않기 때문이죠. 공용 물품을 대하듯 관계도 점점 편하게 쓰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성은 도덕적인 말을 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정한 표정이나 매너 있는 태도로 알 수 없죠.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선택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실제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의 휴지, 모텔의 수건, 펜션의 비품 같은 사소한 장면들이 굉장히 큰 단서가 됩니다. 공중 화장실 휴지 하나가 그 사람을 전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상황에서조차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호감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때로는 나의 필요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장면을 그냥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다정해서, 표정이 좋아 보여서, 지금 내가 외롭거나 필요해서 보아야 할 신호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죠. 생각보다 쓰린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 후에는 상대를 잘못 봤기 때문이 아니라 내 기준이 흐렸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나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감정과 필요는 쉽게 착시를 만들고 그 착시는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사람을 더 잘 보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일입니다. 만약 나와 마주하는 방법, 내 기준을 세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룬 지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